자, 여러분 교재 3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것은 자, 여러분이 이 지역 분석에서는 이 개별 분석에서 파악한 자료 하니까 틀렸죠. 이 지역 분석이 먼저 하기 때문에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을 판단한다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지역 분석이 먼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역 분석의 의의가 또 시험 지문에 또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과 이 개별 분석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죠.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하죠.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하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가격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항상 최유효 이용 그리고 가격 이걸 우리가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지역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죠. 그래서 절차상 선후 관계를 보면은 선후 관계를 보면 지역 분석이 먼저 이루어진다. 선행 분석, 개별 분석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후행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산정한다. 자, 밑줄은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산정한다. 이게 틀렸죠. 어떻게 돼요? 이 지역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지역 특성을 파악을 하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특성,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을 의미하죠.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하여 지역 내 부동산들에 있어서의 표준적 사용과 장래의 동향을 명백히 해서 우리는 지역 내 부동산의 평균 가격인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우리는 지역 분석이죠.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구체적 가격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의 표준적 사용을 우리가 표준적 사용과 장래의 동향을 명백해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후보지 또는 이행지의 동일 수급권의 판정 시에 성숙도가 낮은 경우, 낮은 애 동그라미 칠까요? 낮은 경우에는 전환 후가 아니라 전환 전입니다. 전환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동일 수급권을 판정하죠.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전환 전.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자, 여러분이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우리가 국지적 분석인데, 자, 여러분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겠죠. 부동산 하나를 분석하는 이 미시적 차원이죠. 자, 이 미시적 차원에서 우린 전체에 대한 부분 분석, 광역적에 대한 국지적 분석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분석 범위를 우리가 보면은 또 이런 형태가 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하죠. 자,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전체를 분석하는 거시적, 넓은 의미인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을 한다.
자,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우리가 전체, 예? 지역 전체를 분석하는 전체적이고 광역적인 그러한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바뀌었죠? 자,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적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변화는 유동적 가변적이죠. 감정, 평가의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의미하죠. 이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인데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적, 경직적이 아니라 변하는 거죠. 유동적, 가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태적으로 인근 지역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비교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분석 대상을 보면은 어떻게 돼? 바뀌었죠? 우리 분석 대상 범위 바뀌었습니다. 분석 목적 맞죠? 이게 표준적 이용, 최유효용. 이 두 번째 니은은 맞고 분석 절차를 보면은 지역 분석은 선에, 개별은 후에 또 바뀌었네요. 디귿은 틀렸고 성립 근거는 토지 특성 중 부동성 또 주변에 인접된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 인접성을 근거로 하고 이 개별 요인 분석과 관련해서는 개별성에 근거하고 최유효 이용 판정과 관련해서는 또 용도의 다양성을 근거로 하죠. 자, 네 번째 맞고요. 자, 가격의 원칙을 보시면은 자, 관련 가격의 원칙을 보면은 뭐와 관련이 있다? 부동산은 부동산에 속해 있는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된다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여기는 대상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과 관련된 균형의 원칙이죠. 자,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고 우리 균형의 원칙은 이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가 요인은 맞는데 관련 원칙은 바뀌었죠. 가격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가격 수준, 여기는 구체적으로 가격 구하는 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니은, 니을, 그리고 비읍 세 가지가 맞네요.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2번 문제로 갑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자, 부지와 건물의 조화 등 균형의 원칙과 관련된 건 균형의 원칙과 관련된 것은 개별 분석입니다. 또 틀렸고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고 가격 수준이죠. 구체적 가격이 아니라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을 판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틀렸고 세 번째 개별 분석은 표준적 사용 범위 내에서 개별 부동산에 있어서의 최유효용을 판정해서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하는 거죠. 3번 정답이고 4번 이 개별 분석이 아니라 지역 분석을 통해서 사례 자료의 수집 범위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지역 분석의 근거는 토지 특성 중 부동성, 인접성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3번 우리가 지문이 어떻게 돼요? 정답이 되겠죠. 자, 23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근 지역 개념이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속한의 동그라미, 그리고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발생이 아닙니다. 가치 발생이 아니라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하죠. 1번은 틀렸고 2번 동일 수급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고 인근 지역과 이렇게 유사 지역을 포함한 광역적인 지역이죠.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을 포함한 광역적인 이 지역이 바로 동일 수급권이죠. 자, 28회와 30회 시험의 개념을 출제했습니다. 자, 2번 정답이 되겠고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
그리고 경제적 감가와 관련 있습니다. 기능적 감가가 아니라 경제적 감가죠. 자, 4번. 사례 부동산을 인근 지역에서 선택한 경우에는 지역 요인이 동일하므로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은 필요 없지만 어느 지역에서 구하든 지역 분석 작업은 필요합니다. 지역 분석 작업은 필요합니다. 자, 5번. 개별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의 뭐죠? 최유효용. 최유효용을 판정해서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거죠. 자, 5번. 틀린 지문. 표준적 이용이 아니라 최유효 이용입니다. 자, 24번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감정평가업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맞고요.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감정평가 의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유사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 하니까 틀렸죠.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 이렇게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죠. 속한이 아니라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 3번 정답이고, 둘 이상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7조 2항에 나오죠. 자,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자, 밑줄은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이게 포인트죠.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2항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잘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작년에 또 출제를 또 했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감정 평가의 3방식에 있어서의 이 기초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이제 묻겠습니다. 자, 감정 평가에 관한 우리 규칙에 관련해서 자, 322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상 관련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를 하죠. 자,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를 한다. 자,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생산된 재화인가, 이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를 해죠. 비용은 공급 측면입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원가 방식이 나오죠. 원가 방식은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과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적산법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원가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은 적산가액, 적산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 임대료를 줄여서 임료라고 하죠. 비용성이 들어와 있겠죠. 기업.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 평가 방식이죠. 자, 시장성에 기초를 하죠. 자, 시장성에 우리가 기초를 합니다. 자, 이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방식이 바로 이 비교 방식이다. 자, 비교 방식으로서 자,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 대상 물건의 임대를 구하는 임대 사례 비교법, 이죠. 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은 비준 가액이라고 하고,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비준 임대료라고 하죠. 좀 용어가 어렵죠. 그리고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는 토지,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뭐를 적용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한다. 공시지가 비교가 아니죠.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한다. 예? 공시지가 비교법이 아니라는 거, 비준법. 그래서 구한 대상 토지의 가액이 얼마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수익 방식인데 여기는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죠.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편익,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이 수익 방식이죠. 수익 방식. 자, 이 수익 방식에서는 또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수익 환원법,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수익 분석법이죠. 자, 수익 환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수익 가액, 수익 분석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수익 임대료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인데, 그래서 방식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3방식에 대해서 7방법, 방법은 7개 나오죠. 자, 이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을 우리는 가격의 선명성,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때는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격의 삼면성으로서 평가의 3방식의 성립의 근거가 된다는 내용이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관련에 들어갈 내용이죠.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 자,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는 거죠.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 것을 감가 수정이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기억에는 감가 수정이 들어와야 되고, 니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는 뭐를 적용한다? 우리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을 해야겠죠. 사정 보정이 들어와야겠죠. 사정 보정. 우리가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 두 번째 니은은 사정 보정이 와야 되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이 와야겠죠. 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하죠.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하는데, 이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정을 다 감안을 했기 때문에 사정 보정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바로 시점 수정이 나오죠. 31회 시험에 출제했죠.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었죠.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우리가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보정, 그 밖에 요인 보정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자, 네 번째, 수익환원법에서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죠.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이 미래의 현금 흐름, 이 미래의 또 이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 뭘로? 우리는 환원 이율로 환원하거나 할인율로 할인을 하겠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얘기하겠죠. 따라서 2번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은 임대료 감정평가 방법의 종류와 산시이다. 관련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 적산법에 있어서 여러분 적산 임대료는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 자,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하여 우리는 산정한 기대 수익이죠. 이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죠. 자, 그래서 적산 임료 기초 가액이 기역 니은에 들어와야 되겠고, 자,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는 뭐죠? 비준 임대료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디귿에 와야 되겠고, 네 번째 수익 임대료를 구할 때는 수익 분석법이죠. 자, 총 수익을 분석한 이후에 우리는 순수익을 구한 후에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 수익분석법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죠. 이 수익분석법, 여기 들어올 말이 뭐냐, 이걸 묻는 거죠. 자, 비준 임대료, 또 여기 네모 들어온 말이 뭐냐, 이런 거 시험 문제 묻는 내용입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제2조 제2호에 나오죠. 뒤에 보시면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해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죠. 개시한 날짜가 아니라 완료한 날짜. 1번 틀렸고,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이 들어가서 안 되죠. 바로 시점 수정입니다. 사정 보정이 들어가서 틀린 지문. 3번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의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은 임대료가 아니라 대상 물건의 가액,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죠. 3번도 틀렸고, 4번 적산법은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 수익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적산법 개념이죠. 4번 정답. 5번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인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가산해야 하라. 가산합니다. 공제하여 준공 시점에 아니라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가산해야 하라. 공제, 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시상가액 조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평가 대상 물건의 시상가액은 감정평가의 3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 이 경우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서로 다른의 밑줄.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걸 같은으로 출제하거든요. 같은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다른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시상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된다. 제12조 2항에 나오죠. 제12조 2항. 1번 정답이고요. 시상가액 조정에 사용되는 자료는 세 가지 있죠. 사례자료, 확인자료, 요인자료 세 가지가 있는데, 거래사례자료, 임대사례자료, 수익사례자료는 사례자료에 속합니다. 확인자료가 아니죠. 확인자료는 뭐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을 말하죠. 부동산 가격은 삼면 등가성의 원리로 어느 방식으로 평가해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상가액 조정 작업이 필요 없다는 게 틀렸죠.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상가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서 각각 산출한 가격은
대상부동산의 최종적인 평가 가격이 아니라 중간 과정으로서의 시산적 의미에 해당하죠. 시상가액입니다. 틀렸고 3방식에 의한 시상가액을 부동산의 성격, 용도, 자료의 신뢰도에 따라 가중이죠.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구합니다. 가중 평균해서 우리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방법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 1번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상가액 조정을 통해서 구한 감정평가액인데 거래 사례를 통한 가액은 1억 2천만 원이죠. 자, 1억 2천만 원인데 자, 전체 얼마죠? 거래 사례는 가중치를 비교 방식 50%죠. 전체 100%에서 가중치를 50%를 부여했다. 얘기죠. 자, 요거 되겠고 또 이 조성비용을 통해서 구한 시상가액의 1억 1천만 원. 조성비용은 원가 방식이겠죠. 자, 원가 방식은 가중치가 몇 프로? 30%다. 그래서 100%에서 30%를 적용했다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수익 방식이죠. 자, 여러분, 임대를 통한 시상가액은 1억 원인데, 1억 원은 우리가 100%에서 얼마를 적용했다? 20%를 적용했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얼마죠? 여기는 1억 2천에 5 반이니까 6천만 원이 되겠죠. 6천만 원이 되겠고, 여기 1억 천에 30% 하니까 3,300만 원이 되겠죠. 3,300만 원. 1억 원에 20%니까 2천만 원. 합쳤더니 얼마? 1억 1,300만 원. 1억 1,300만 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억 1,300만 원.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적정한 실거래가 제2조 12호의 3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5년이 아닙니다.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3년, 5년이 바뀌었죠. 거래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한 거래 가격을 말하죠. 1번 틀렸고, 2번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 개념.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은 원가법이죠. 자,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은 수익 환원법의 개념. 또 틀렸고,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의 동그라미, 시장 가치가 아닙니다.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5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37페이지로 넘어와서 327페이지죠.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동차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 선박은 원가법. 동일하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자동차는 우리가 원가법이 아니라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거.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자, 여러분이 이 건물은 또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원가법이죠. 건물, 우리가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지름이 작은 숲, 소경, 목림의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한다. 자, 1번 틀렸고, 2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원가법이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 자, 여러분 16조죠. 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16조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의 일괄평가 거래사례비교법입니다. 임대를 평가할 때는 이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사례비교법이죠. 자, 제22조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는 임대사례비교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다. 적산법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를 해줄 것. 22조죠. 자, 광업재단을 감정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 19조 2항입니다. 공장재단을 감정평가할 때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네, 우리 19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맞는 지문. 맞는 지문이고 광업재단을 할 때는 뭐를 적용하느냐?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니까 틀렸죠. 17조죠.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죠. 임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328페이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모두 뭐겠냐?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건물 되겠죠. 자동차, 동사는 뭐다? 자동차, 동사는 우리는 거래사례비교법이야. 예? 자, 그리고 건설기계 원가법, 과수원 또 뭐가 된다? 과수원도 거래사례비교법. 자, 그리고 항공기 원가법, 임목 거래사례비교법, 선박 원가법,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 수익환원법, 소경목림 원가법, 임대료 임대사례비교법,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거래사례비교법이죠. 5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17조 위안 산지와 임목을 일괄 평가할 때도 거래사례비교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합니다. 자, 9번 문제.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상장 주식, 증권거래소에가 있는 상장 주식이나 상장 채권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고 비상장 채권, 증권거래소에 시세가 없는 비상장 채권, 비상장된 채권이나 기업 가치를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하죠?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 공장재단, 우리가 수익환원법, 자동차 원가법에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이죠. 산지와 임목을 일괄평가하는 경우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10번 옳은 것은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비교 표준지 선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순서에 따라야 한다. 순서 맞습니다. 임대료 평가할 때는 임대사례비교법이죠.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사례비교법. 자, 3번 시장가치 개념이죠. 제2조 제1호에 나오죠.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닙니다. 통상적 시장이에요.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유예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정통한 당사지, 전문적이 아니라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가치 개념이죠.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요 세 가지는 원가법,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
본래 용도에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 처분 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20조의 5항에 나오죠. 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원가법이 아니라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합니다. 자, 11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적정한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적은 3년 이내, 그 밖의 적은 5년 이내인 거래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 지역의 집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가격 개념이 나와 있죠. 제2조 12호의 3이죠. 산림은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인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되 지름이 작은 숲,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산지와 인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 2번은 제17조 조문이죠. 자, 25조 조문이죠. 감정평가업자는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의 가해 및 원상회복 비용 등을 고려해야 된다. 원상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드시 주의 좀 해두시고, 감정평가업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맞죠? 자, 5번 정답인데,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할 때는 실지조사에 의해서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라도 실지조사를 생략하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감정평가에 관한 우리 규칙에 있어서 전반부를 설명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감정평가의 3방식 중 원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